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여름철에는 주방에 초파리가 생기기 쉬운데요. 초파리 퇴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초파리는 과일의 달콤한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일을 먹은 뒤에 껍질을 바로 치워줘야 하고요. 주방에 초파리가 싫어하는 계피나 허브를 놔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구나 하수구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정기적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안쪽에 붙어있는 알과 유충을 없애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리가 자주 저리고 통증이 반복된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대표적인 혈관 질환으로 그냥 방치하면 궤양이나 괴사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지정맥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의 순환계는 생명활동에 있어 꼭 필요한 기관계에 해당합니다. 순환계는 혈액과 심장,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혈액은 혈관을 따라 우리 몸 곳곳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체 기능상 이상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현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혈액순환 장애로는 하지정맥류가 있는데요. 하지정맥류는 정맥 내 혈액의 이동을 조절하는 판막에 문제가 생겨 심장으로 올라가야 할 혈액이 다리에 고이고 역류에 생기는 질환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지정맥류로 진단받은 환자는 21만 6천여 명으로 2015년 이후 약 43%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지정맥류를 오래 방치하면 피부궤양 같은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데요. 하지정맥류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노화나 다리 외상, 신체 활동 저하, 그리고 부모로부터 유전이나 정맥벽의 역할을 일으키는 여러 질환에 의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레인지 밸브의 역할을 하는 판막의 손상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한데요. 이는 직접 손상이나 정맥염, 정맥의 확장을 일으키는 호르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판막이 손상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에 의해 정맥 혈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혈전이 발생한 후 이로 인해 정맥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한 번 발생하면 자연 회복이 되지 않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신속히 치료해야 하는데요. 치료를 하기 전 유관 검사와 증상에 관한 문진을 시행한 후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도플러 초음파는 혈액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장비로 혈류의 속도와 역류 상태 등 혈관 내 미세한 변화까지 확인한 후 환자의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다리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환자분들에 따라 다리가 무겁다, 아프다, 붓는다, 열감이 있다, 가렵고 저리다, 쥐가 난다와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피부 변화로는 색소 침착과 진피층의 섬유화로 피부가 두꺼워지는 지방 피부 경화증, 피부염, 봉화지겸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이 더 진행될 경우 피부 궤양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증상 초기 단계라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활용하거나 정맥순환 개선제 복용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 증상이 진행된 상태라면 문제가 되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수술요법이 필요하다는데요. 예전에는 외과적으로 절개 및 혈관을 결찰한 후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 유일한 치료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법은 수술 이후 통증과 부작용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레이저와 고주파, 3세대 치료법으로 분류되는 비열 치료와 같은 혈관 내 수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먼저 선택하는 표준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맥 내 열 치료법인 레이저와 고주파. 혈관 내부로 레이저 파이버나 고주파 카테터를 삽입해 열을 전달하여 정맥류가 생긴 혈관을 폐쇄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3세대 치료법으로 분류되는 비열 치료란 무엇일까요? 혈관 내부에 관을 집어넣어 열을 쓰지 않고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라는 생체 접착제를 이용하여 혈관을 폐쇄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 생체 접착제는 혈관 내에 도포된 이후 혈액과 반응하여 정맥벽을 폐쇄시킵니다. 열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열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 외에도
경피적 기계화학 폐쇄술이 있다는데요. 이 치료법은 회전 카테터로 정맥 내 물리적 자극을 유발함과 동시에 액체 경화제를 주입해 혈관을 폐쇄하여 하지 정맥류를 치료하는 수술법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하지 정맥류는 치료와 함께 셀프 관리도 중요하다는데요. 오래 서서 일하는 분들의 경우 압박 스타킹 착용이나 서 있는 중 자세 변경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활동이 떨어지는 분들은 걷기 운동과 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영, 아쿠아로빅 등 수중 운동은 하지 정맥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수영을 하며 물장구를 치는 등 반복적인 다리 움직임은 정맥혈 순환을 돕고 정맥벽을 강화시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현대인들의 하지 정맥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하지 정맥류가 의심된다면 빠르게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여름철에 필수품이 된 에어컨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가동할 때는 강풍으로 틀어서 실내 온도를 낮춘 뒤에 적정 온도인 26도를 유지하는 것이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은 위쪽을 향하게 두는 것이 좋은데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가동하면 더 빨리 시원해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